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이제 대손 이어서 대손의 발생편입니다. 첫 번째는 대손을 예상하는 거고, 이번 시간에는 대손이 발생하는 거. 대손이 뭐다냐 이러면 안 돼요. 대손이 뭐다냐, 큰 손 막 이러면 안 돼요. 우리는 자, 대손의 발생, 즉 채권을 못 받게 되는 경우죠. 자, 이제 예제로 한번 확인해 봅시다. 거래처가 행방불명됐나 봐요. 그죠? 행불 상사에 대한 외상 매출금이 회수 불가능해서 대손으로 처리했다. 포기했다. 그럼 못 받을 건 과감히 포기해야지 이거죠. 단 충당금 잔액이 100만 원이다. 여기서 충당금 잔액이 있다는 얘기는 전년도에 대손이 될 걸로 예상을 했었다는 얘기죠. 뭔 얘기인지 모르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이 대손 충당금이 예상될 때 분계가 어떻게 됐었는지를 머릿속에 그려야 돼요. 어떻게? 답을 먼저 했네. 요렇게 전년도에 대손 충당금이 있다는 얘기는 이렇게 충당금을 설정하면서 이미 대손상각비로 처리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진짜로 대손된 거야. 그럼 외상매출금이라는 자산감소 대변, 그리고 준비된 충당금, 여기서 또 충당이라는 걸 글자 그대로 하면 메꾼다는 뜻이잖아요. 말 그대로 대손될 때 메꾸려고 준비한 돈이에요. 그럼 충당금으로 메꿔줘야지. 충당금 대변에 있던 걸 차변으로 보내서 메꿔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결론은 외상매출금 대변으로 없애주고 차변에 충당금이 옵니다. 자, 그래서 요 회계 처리도 앞으로 우리가 시험 볼 때 자주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회계원리 하나를 배웁시다. 중요한 회계원리. 요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제가 수익과 비용의 대응원칙, 수익비용 대응원칙이라고 그랬죠. 우리 회계원리 중에 아주 중요한 회계원리가 있어요. 별표 9천억 개 같은 별표 3개. 이게 뭔 얘기인고 하니, 예를 들어 봅시다. X1년도에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어요. 그럼 상품 매출 그리고 외상 매출금이에요. 그냥 100만 원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 돈을, 이 외상값을 받아야 될 채권이잖아요. 근데 이 돈을 만약에 결산 때까지 X1년 말까지 아직 못 받았다. 미회수. 근데 과거의 경험상 이 외상 매출금을 실제로는 몇천만 원에 1% 막 이렇게, 그래서 대손 예상할 때 몇억 원에 1% 막 이런 거 해봤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금액을 편의상 100만 원으로 할게요 그냥. 근데 이 외상 매출금을 만약에 회수 불가능할 걸로 예상이 된다. 그러면 차변의 대손상각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하고, 중요한 건 진짜로 못 받았으면 조금 아까 한 것처럼 외상매출금을 바로 없애줬잖아요. 근데 외상매출금을 바로 없애줘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은 진짜로 못 받은 건 아니죠. 대손될 걸로 예상했잖아요. 그래서 외상매출금을 간접적으로 차감했죠. 그 외상매출금이라는 자산의 외상매출금의 간접적인 차감 항목이죠. 외상매출금을 간접적으로 차감하는 성질을 가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나중에 충당금이 있다는 얘기는 이만큼 못 받을 것이구나 라고 예상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랬다가 다음 연도 X2년에 진짜로 외상가 못 받았다. 그럼 외상매출금을 진짜로 없애주는 거죠. 진짜로. 외상매출금 없애줄 때는 역분계, 반대쪽에 쓰는 게 역분계죠. 원래 외상매출금은 자산이니까 차변이다. 근데 못 받게 되면 대변으로 없애주면서, 중요한 건 차변의 대손상각비가 아니죠. 왜? 이미 대손상각비라고 전년도에 처리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대손상각비가 아니라 준비된 충당금으로 메꿔주는 거. 방금 전에 앞에서 한 거죠. 방금 전에 앞에서 한 게 이거잖아요. 그래서 대손될 때 분계는 대변의 외상매출금 없애주고, 차변에 충당금이 있으면 충당금으로 메꿔줘라. 그럼 여기에 아주 중요한 회계 이론이 숨어 있습니다. 뭔 얘기인 거 아니? 잘 보세요. 이 수익과 비용 대응이 뭐냐 하면, 수익이 발생하면 그와 관련된 비용을 같이 인식하게 돼 있어요. 즉 수익을 인식하면 관련된 비용을 같이 적어라. 다시 말하면 비용은 언제 적어라? 관련된 수익이 발생했을 때. 뭔 얘기야? 자, 상품 매출은 수익이죠. 돈 버는 거 수익이잖아요. 그럼 수익이 발생한 연도가 X1년이죠. 그럼 대손이 진짜 대손된 건 X2년이잖아요. 대손이 발생한 건. 그러나 본질적으로 수익으로 인식하는 시점이 X1년이죠. 그렇다면 비용으로 인식하는 시점도 수익이 발생한 X1년도에 같이 적어라. 그래야만 정확한
당기순이익 X1년의 수익과 비용을 비교함으로써 순이익을 정확히 따질 수 있죠. 그거를 전문용어로 수익비용 대응원칙이라고 합니다. 수익과 비용의 대응원칙. 수익이 발생하면 관련 비용을 같이 인식해라. 즉 비용은 언제 인식해라? 관련된 수익이 발생했을 때. 그게 바로 수익과 비용의 대응원칙. 그래서 사실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복잡하게, 이건 대손 예상하는 거죠. 대손을 예상하고 이건 실제 대손이 발생된 거잖아요. 대손이 발생했을 때 그냥 사실은 예상을 안 하고 결과적으로 참 이거를 잘 보시면 복잡해졌는데 잘 보시면 잘 봐요. 이 대손상각비로 처리한 시점이 매출이 발생한 년도 X1년이었죠. 그럼 대손충당금이 대변에 있다가 차변으로 와서 없어졌죠. 결국은 이거 없어지고 이렇게 없어졌죠. 외상매출금 있다가 못 받게 되면서 없어졌죠. 그럼 남은 게 뭐예요? 남은 게 이것저것 다 없어지니까 남은 건 상품 매출하고 대손상각비만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이 발생한 연도 X1년, 비용으로 처리한 연도 X1년. 그러니까 정확한 X1년도의 순이익을 구하기 위해서는 수익이 발생하면 관련된 비용도 같은 연도에 인식해라. 비용은 언제 인식해라? 관련된 수익이 발생한 그때. 이렇게. 이것이 수익과 비용의 대응 원칙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예상을 안 하고 그냥 진짜 대손되면 진짜 대손됐다. 그럼 대변에 외상매출금 없애주고 차변에 대손상각비로 처리하면 될 거 아니냐. 전 시간에 대손 맨 처음 설명할 때 2분기였어요. 기억날라 몰라도. 이렇게 하면 간단하잖아요. 근데 우리 회계에서 이렇게 간단한 걸 눈뜨고 못 봐. 왜냐하면 대손이 된 건, 이래서 대손된 건 X2년인데 외상매출금은 X1년 거야. 그럼 기간이 X1년과 X2년 매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회계 처리를 하지 않고 대손 예상할 때 분계와 대손 발생할 때 분계를 분리해서 인식한다. 그러면 정확한 수익이 발생한 연도의 비용을 같이 인식하니까 수익과 비용의 합리적 대응, 매치가 된다 이거지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중요한 회계 원리예요. 그래서 결론은 대손 예상과 대손 발생으로 우리가 나눠 처리하게 되고, 자 계속 갑니다. 이제 대손 발생으로 바로 예제 2번, 아까 예제 1번 했고, 자 2번 잘 보세요. 행불상사 똑같아. 외상값 100만원 회수불능돼서 대손 처리했다. 여기까지 똑같죠. 그리고 아까는 충당금이 100만원 있었는데 지금은 80만원이래. 자 분개하면 이때 머릿속에 생각해봐요. 자 분개 생각하면 일단 외상매출금 못 받게 됐으니까 외상매출금을 없애줘야 되겠죠. 자산을 제거, 자산 감소시켜야 되겠지. 자산 감소는 대변. 그리고 충당금 있으면 충당금 메꿔야죠. 충당금 메꿔야지. 근데 아까는 100만원 있으니까 100만원 다 메꾸면 되는데 지금 80만원밖에 없대. 그럼 일단 80만원 없애주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대손상각비라고 처리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대변으로 외상매출금 이제 진짜 못 받았으니까 대변으로 없애주고, 자산감수죠. 없애주고, 준비된 충당금은 원래 대손 충당금은 대변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80만원 있었죠. 그걸로 메꿔줍니다. 근데 문제는 다 못 메꿨네. 그럼 대손 충당금이 없거나 부족할 때는 대손 상각비다. 실기할 때는 이게 835, 800번대입니다. 835번. 이건 108번이죠. 이건 108번, 얘는 109번입니다. 이런 식으로 실기할 때 실기 입력하는 문제로 나오니까. 자 다시 외상매출금 대손 발생 못 받게 되었다면 외상매출금을 장부에서 제거시키고 자산감소 대변. 항상 모든 것은 거래입 판료소에 입각해야 됩니다. 전 시간에 거래입 판료소 이따시그만하게 써서 드렸죠. 머릿속에 새겨 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충당금이 있으면 충당금으로 메꿔줘라. 그리고 충당금이 없거나 부족하면 대손 상각비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한 번 더. 문제 똑같아요. 외상매출금 100만원 회수불능돼서 회수불가능한 대손 처리했다. 여기까지 똑같습니다. 단 충당금이 150만원 있대. 이럴 때 분기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일단 외상매출금 못 받았으니까 외상매출금을 없애줘야 되겠죠. 대변으로 없애줍니다. 그죠? 그리고 충당금 있어. 그럼 충당금으로 메꿔줘야죠. 얼마를? 100만원. 아니 못 받게 된 게 100만원이니까 충당금도 100만원만 쓰면 되겠죠. 요렇게 150 아니에요? 아니 그럼 환입 아니야? 아니지. 환입이라는 말을 언제 쓰는 거예요? 대손 충당금 환입은 결산 때 대손을 예상할 때 쓰는 거지. 대손 예상할 때 전 시간에 했던 거.
전 시간에 할 때 대손 충당금 환입이 나오잖아요. 지금은 대손이 발생하는 거니까 환입이라는 게 없어요. 다시 외상값 100만 원 못 받게 됐으면 충당금 150만 원 중에 100만 원만 메꾸면 돼요. 그럼 150만 원 있다가 100만 원 없어지면 이제 충당금이 얼마가 돼? 그러면 50만 원 남겠지. 50만 원이 그냥 그다음 계속 남아서 장부상으로 남아서 결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결산 때 다시 추산액 구하고 충당금 잔액 50만 원과 비교해서 차액만큼 추가로 더 설정하거나 환입시키는 거지. 결산 때. 그 지금은 메꿔야 될 돈은 100만 원이죠. 그 외상값 못 받은 게 100이니까 100만 원만 메꿔주면 돼. 여기서 150 쓰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만약에 충당금이 아예 없었으면 차변에 그냥 대손 상각비죠. 충당금이 있으면 충당금으로 메꿔주고 충당금이 없거나 부족하면 대손 상각비. 그리고 만약에 충당금 잔액이 0원이었다. 그럼 차변에 뭐다? 대손 상각비입니다. 자, 충당금 있으면 충당금 메꿔주는 거 기억하세요. 자, 어려운 거 아니죠. 결론 대손이 발생했다. 그럼 외상매출금 대변으로 없애주고 충당금 있나 없나 문제를 확인해야죠. 그리고 우리 전산이니까 실기 어떤 때는 이렇게 나옵니다. 충당금 잔액을 조회할 것. 조회하래요. 그럼 여러분 장부 계정별원장을 가도 되고 아니면 합잔 열어서 그 날짜 찾아도 됩니다. 딱 열어가지고 충당금 있나 확인한 다음에 충당금으로 메꿔줘라. 없거나 부족하면 대손상각비다.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 실전으로 넘어갑니다. 실전 102회 때 전산에게 이것 문제입니다. 거래처가 파산해서 외상 매출금이 200만 원, 260만 원을 전액 대손 처리하기로 했다. 포기했다. 근데 충당금이 30만 원 이때입니다. 그럼 답 나왔죠? 머릿속에 그려지죠? 그럼 나중에 실기 입력하면 되잖아요. 외상 매출금 진짜 못 받게 됐으니까 장부에서 없애줘라. 대변으로 가겠지? 대변에 외상 매출금. 그리고 충당금 이때. 그럼 충당금 있으면 충당금 메꿔줘야죠? 근데 260만 원 중에 30만 원밖에 없대. 그럼 나머지 부족한 건 대손 상각비. 그려지죠? 이렇게. 그죠? 그럼 대변으로 외상 매출금 없애주고 차변에 충당금 먼저 없애줘라. 실기에서는 이게 108번이죠. 그럼 얘는 109번입니다. 플러스 1번, 109번. 그 대손 상각비는 835번, 800번대입니다. 이런 건 코드는 외우는 사람과 못 외우는 사람은 솔직히 시험 볼 때는 상관없어요. 귀찮아. 안 외워도 돼. 그냥 입력하면 돼. 그죠? 무조건 F2번 누르고 해도 돼. 근데 자격증 따는 건 똑같지만 나중에 실무 나가면 사람의 격이 달라집니다. 진짜로. 그래서 웬만하면 외워요. 아셨죠? 대손 상각비 요거 실기 입력할 때는 대변의 외상 매출금, 그리고 차변의 충당금, 그리고 대손 상각비 순서로 입력. 차대변 어느 변부터 하든 상관없지만 지금 분개하는 순서를 머릿속에 그려보면 외상 매출금 없애주는 게 먼저잖아요. 그 충당금 메꿔주는 거. 그래야 논리적으로 맞죠, 그죠? 물론 상관없습니다. 답만 맞으면 돼. 자, 두 번째 문제. 자, 이번에는 객관식 문제입니다. 앞에서 이 문제는 전표 입력 문제지. 그러니까 실기죠. 이건 실기 시험에 나온 거고, 요 문제는 1, 2, 3, 4 있는 거 보니까 이론 시험, 객관식 이론 시험에 나온 거죠. 물어본 건 대손 상각비로 계상할 금액은 얼마냐? 이것도 제가 여기다 표시한 건 100회 이후 것만. 너무 옛날 거 하면은 끝도 없으니까 100회 이후 거, 최근 것만 지금 여기다 예시로 넣은 겁니다. 일단 대손 상각비로 계상할 금액이 얼마냐 했는데 기초 충당금이 5만 원이었고 10월 달에 거래처가 파산해서 회수 불가능한 매출 채권이 20만 원이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분개를 머릿속으로 생각해야지. 그럼 외상 매출금, 매출 채권이라고 그랬지만 외상 매출금이라고 해석하시면 되죠. 원래는 매출 채권은 외상 매출금도 있지만 받으러움도 있고 그렇죠. 그러나 문제를 풀 때는 센스껏 요령껏 하면 되죠. 그냥 외상 매출금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20만 원 그리고 만 단위 배우랬죠. 만 단위 한눈에 봐도 20만 원이다. 그럼 20. 근데 한눈에 봐도 20이 아닌데 10, 100, 1000만 이런 사람 절대 따라하지 마시고 딱 봐도 20만 원이네? 그럼 만 단위로 하세요. 이런 건 돈 내고 배워야 돼. 100만 원씩 내고 배워야 된다니까요. 그럼 100만 원 내라고 안 할 테니까 100원은 100원도 안 되겠다. 내라면 안 되니까 내지 말고 좋아요나 누르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다음에 중요한 건 충당금 이때문에요. 그럼 충당금으로 메꿔줘야지. 대손 충당금으로 5만 원. 5만 원이 5만 원 보인다면 5. 그럼 결론은 나머지가 대손 상각비가 되겠지요. 그럼 나머지 15만 원이지. 그럼 대손 상각비로 처리할 금액은 15만 원. 답은 3번이 되겠지요. 당연하죠?
네, 물론 이 분계를 제가 일부러 써드렸지만 이제 분계가 어느 정도 숙달된 사람은 그냥 보자마자 충당금 있었네? 대손됐어. 그럼 20만 원 중에 5만 원은 충당금 메꿔줘. 그럼 나머지 부족하겠네? 대손상각비. 그냥 머릿속으로 문제 보면은 보입니다. 그죠? 머릿속으로 생각해도 답이 보입니다. 공짜지 공짜. 근데 이것도 어려워하는 사람 많아요. 대손을 어려워하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강을 지금 대손 예상, 발생 이렇게 따로따로 떼서 하고 있지만 이것도 이론 강의 시간 들은 분들도 실강할 때 보면 항상 눈이 초점 풀리고 입 벌어져. 뭐 이런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사실 별것도 아닌데 항상 우리 새로운 과목, 새로운 분야로 들어가면 낯설고 어렵잖아요. 어렵게 느껴지는 거지. 진짜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낯설어서 그런 겁니다. 참고하시고 넘어갑니다. 자, 또 있습니다. 이건 또 1, 2, 3, 4가 아니니까 실기네 실기. 전산액이 1급입니다. 106회야 106회 최근 거죠. 1급 거래처 지수포장이 파산해서 외상매출금 180만원을 회수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대손 처리했다. 포기했다. 장부에서 지워라 이거죠. 그럼 대변으로 외상매출금 없애야 되겠죠. 그리고 대손 발생일 직전에 외상매출금에 대한 충당금이 32만원 있었다. 그럼 충당금 대변에 있었던 거니까 머릿속에 외상매출금은 차변에 있던 거고 자산이니까, 그리고 대손충당금은 자산의 차감 항목이니까 대변에 있었다는 건 얘기 안 해도 알겠죠. 그러니까 외상매출금은 대변으로 없어져야 되고 충당금은 차변으로 없어져야 되는 거죠. 머릿속으로 이렇게 그려져야죠. 그지요? 그지요. 32만원. 그럼 다 못 메꾸네? 그럼 나머지는 대손상각비 처리하면 되겠죠. 요렇게. 그럼 대변으로 외상매출금 자산감소 180만원 없애주고 충당금 먼저 차변으로 없애줍니다. 근데 충당금이 문제에 32만원이래. 만약에 실기에서 조회하라 그러면 합잔 열어가지고 대손충당금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럼 외상매출금은 108번, 대손충당금은 109번. 대손이라고 한글로 타자를 막 치는 사람하고 109 치는 사람은 나중에 격이 달라집니다. 연봉 1, 2천만원 차이 납니다. 진짜로. 아예 나 연봉 필요 없어 대충 해. 그럼 상관없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835 대손상각비, 판관비, 대손상각비. 우리 실기할 때는 대변 입력하고 요거 32만원만 입력하면 148만원은 자동 입력되죠. 우리가 계산기 누를 필요도 없죠. 그죠? 대손상각비. 외상매출금 대변으로 없애주고, 그리고 충당금 있으면 충당금으로 메꿔주고, 충당금이 없거나 부족하면 대손상각비. 기본 틀이죠. 자, 대손 예상할 때 분계는 차변에 기본 틀을 외워버려야지. 대손상각비, 대변에 대손충당금. 그 충당금이 대변에 오는 건죠. 그래서 차변 대손상각비, 대변 대손충당금. 대손이 발생할 때는 외상매출금 없애주고 충당금 먼저 메꿔주고 부족하면 대손상각비. 이 분계가 머릿속에 그냥 쫙 그려져야 됩니다. 한 번 더 또 있습니다. 이것도 실기네. 105회 조금 아까 106회래매 105회 또 나왔네. 똑같습니다. 동행기업이고요. 중요한 건 외상매출금이라 대여금이네. 대여금 300만원 회수불능돼서 대손 처리했답니다. 그리고 대여금에 대한 충당금이 66만원 있대요. 기본 원리는 똑같죠. 외상매출금이든 대여금이든 자산은 차변이죠. 대여금은 자산이니까 단기든 장기든 차변입니다. 그리고 대손충당금은 반대쪽 자산의 차감 항목이니까 대변입니다. 자, 대손됐다. 그럼 대여금 없애주고 충당금 메꿔주는 구조는 똑같습니다. 근데 대여금은 300만원 못 받았는데 충당금 60 얼마밖에 없으니까 대손상각비가 나오겠죠. 그냥 대손상각비가 아니고 기타의 대손상각비겠죠. 이렇게. 왜 기타인지 아시겠죠? 왜 기타예요? 매출 채권이 아니니까. 그래서 요건 좀 지워야 되겠네. 이거 요렇게 할 때는 이게 지우는 것도 어렵네. 이거 금방 쉽게 안 되네요. 요거 지우고 요게 지우고 자, 다시 해볼게요. 짠 해가지고 다시 포인터를 펜으로. 이건 한 번에 고치는 게 있나? 제가 몰라서 그래요. 나이 먹고 이런 것도 해보려니까 힘들어가지고 이해하세요. 혹시 알려주려면 댓글로 좀 알려주시거나 단축키 같은 거 몰라요 저 지금. 어쨌든 다시 대변으로 대여금 없애주는 거 어렵지 않죠? 자산감소니까 대변 자산감소. 그리고 준비된 충당금을 없애주는데 우리 실기할 때는 단기 대여금 코드는 안 외워도 돼요. 그럼 대여라고 찍으면 입력되겠죠. 이게 114번이란 말이에요. 요거부터 입력하고, 그리고 차변에 대손충당금은 대손 찍고 엔터 치고 이게 아니라 센스. 저랑 공부하신 분들은 딱 보자마자 115번 바로 나오죠.
114번은 외울 필요 없다. 그런데 대여를 검색해서 딱 입력하는 순간 코드가 114가 뜨잖아요. 그러면 대손 충당금은 115 바로 나와야지.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대손상각비가 아니고 기타의 대손상각비. 왜? 매출 채권이 아니니까. 매출 채권이 아닐 때, 즉 외상매출금이나 바드럼이 아닐 때는 이외일 때는 기타의 대손상각비라고 해서 800번대가 아니라 900번대입니다. 900번대의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처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대손 발생을 했습니다. 자, 포인트는 어쨌든 못 받게 되면 대변으로 자산감소 대변, 외상매출금, 바드럼, 대여금 없애주고 차변에 충당금 있으면 충당금 메꿔주고 충당금이 없거나 부족하면 대손상각비. 참고로 매출채권이 아닐 때는 기타의 대손상각비라는 영업의 비용 900번대로 처리해야 된다는 점까지 정리해서 끝. 자, 최근에 나온 문제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옛날 것까지 하면은 뭐 수십 문제가 나왔지만 어쨌든 이거는 회계에서 대손은 도망갈래야 도망갈 수가 없어요.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습니다. 회계를 때려치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대손은 나옵니다. 극복해야 됩니다. 이겨내 버텨야 되죠. 요즘 뭐라고 하지? 버텨야 되는 걸 뭐라고 하죠? 존자 붙이면 이상한데. 어쨌든 그것도 이것도 꺾이지 않으면 준꺽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계속 해야 됩니다. 강의를 귀에 피가 나도록 눈에 피가 나도록 계속 강의를 들으시면 되는데 처음부터 좀 낯설다고 짜증내고 안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대손 예상에 이어서 대손 발생까지 했고요.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상가채권 회수까지 하기로 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